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, 해주부TV입니다. 오늘은 호주 부동산 2023년도 폭락이 올 수 있다, 인내하면서 준비하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코어 로직에서 나온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은 호주 부동산 가격이 12개월 동안 8% 정도 하락하면서 연간 최대 하락의 기록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하락률은 이렇다는 거고, 어떤 도시는 마이너스 9%까지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. 호바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% 하락하고, 시드니는 13% 정도 이렇게 하락한 지역이 있었고요. 그 와중에서도 올라간 지역이 애들레이드와 퍼스가 있다. 그리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도 한 13% 올라간 곳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. 하여튼간에 전국적인 평균이 마이너스 8% 정도 하락했다라는 것이고,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하락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은, 아직 하락폭이 적은 지역도 많이 있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주택 거래량이 될 수 있겠고, 전국적으로 48만 6천 집이 판매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21% 정도 감소했다라고 합니다. 매물 자체가 적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, 한 거래량이 마이너스 22% 정도 감소했다라는 것은 시장 침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거래량을 분석해 봤을 때 이미 2020년도 2월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다. 거래량만 봤을 때는 거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. 호주 전국적으로는 마이너스 21%의 거래량 감소가 있었고, 뉴사우스 웨일스 같은 경우는 거의 28%, 시드니 30%, 멜버른 23%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.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또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, 거기에 더해서 RBA가 2023년도 현재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월, 3월의 금리 인상의 효과가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. 반응이 곧 되는 거죠.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, 거기다가 한 달은 쉬었어요. 한번 봐줬어요.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2월에 금리 인상, 1월에 금리 인상 안 했죠. 1월에 안 하고 2월, 3월에만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의 금리 인상 효과가 마이너스 4% 정도 하락으로 반영됐습니다. 금리가 인상되니까 집값이 마이너스 4% 하락했다라는 건데,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4% 정도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빅토리아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뉴사우스 웨일스도 굉장히 좀 많이 하락했죠. 마이너스 4% 정도 추가적으로 3개월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, 이제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얼마가 더 하락할 것인가를 산술적으로 낼 수 있는 거죠. 만약에 이게 그대로 하락한다면은 15%까지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. 올해에 15% 정도 더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2022년도 고점 수준까지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숙지해야겠습니다. 시드니가 마이너스 4%, 멜버른이 마이너스 4%, 브리즈번이 마이너스 4%, 호바트가 마이너스 4.4%, 거의 5%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,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차입 능력은 계속해서 하락해가지고 솔직히 집 사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. 그래도 기회는 온다. 버티고 버텨라. 인내해라. 인내하면은 집값이 너무 하락하잖아요.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집값이 빠져서 그만큼만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내 대출이 나의 인컴이 감소하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에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전문직, 간호사, 아니면 또 소셜 워커,
또 어떤 직업 뭐 일렉트리션, 호주에서 굉장히 고정적으로 좀 그리고 필요한 직업군들, 이 사람들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정말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호주 고정금리로 설정되어 있는 모기지의 만기가 2022년도 2월에서 3월 올라가고 그 다음에 4월, 5월 갈 때 미친 듯이 그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이제 엄청난 모기지 스트레스에 호주 경제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. 이제 거기서부터 호주 모기지 금리 6%까지 아마 적용이 될 거고요. 이제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더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택 가격 하락이 기존에는 금리로 계산했거든요. 제가 그래서 한 1% 올라갈 때 금리가 0.25% 올라갈 때 집값 하락 마이너스 1% 이렇게 계산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모기지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제가 또 댓글을 구경해 봤어요.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댓글을 남겼는데 이 사람들 관점으로는 아직도 연평균 10% 증가 오른 것보다 지금 마이너스 9% 하락한 거는 너무 적은 하락이고 그 다음에 금리는 9월에 멈출 거라 생각하더라고요. 그래서 9월부터 뭐 10%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셨고요. 그리고 뭐 이제 가격이 바닥을 쳤다. 고정금리 재설정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. 50만 명의 모기지 노예를 수입하여서 호주 정부가 임금을 억제하고 모기지 금리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지만은 호주 정부가 지금 취하는 입장은 결국은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기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 관점으로는 아직 바닥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진정한 바닥에 올 겁니다. 그 순간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계획을 잘 짜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임대료에 한해서는 제가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주택 집값은 크게 하락할 수 있는데 임대를 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. 그래서 호주는 전체적으로 이런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임대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 말씀드리면은 임대 시장에 한번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아니면 집값이 덜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서든 버텼다가 저점에서 자가 집을 구매를 해서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서 어떻게 해서든 지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임대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이 되는 거죠. 집이 없는 사람은 임대료를 더 내야 되고 결국 그게 나의 부를 축적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된다. 아니면 임대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거는 가장 고질적인 원인이 공급이 없기 때문이고 호주에서 투자하는 것도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투자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업 투자 말고 민간에서 개발을 위한 투자가 굉장히 크게 감소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임대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관련된 조세 제도 및 입법 체계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착수해야 되고 호주 건전성 당국에서도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서든 줄여줘서 투자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전 세계 금리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.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빅스텝을 다시 실시하겠다
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5%에서 5.25%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근거는 미국의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6.4%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지금 기준금리가 4.5%에서 CPI가 6.4%가 나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. 기준금리 효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제 그 미국을 따라가는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 한국이나 호주 또한 금리를 더 올려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호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7%가 나왔거든요. 호주가 만약 정말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가 봤더니만 이렇게 줄을 꺼놨더라고요. 이게 원래 없었거든요, RBA 홈페이지에. 근데 갑자기 이게 굵은 줄을 이렇게 2% 3%까지 인플레이션 컨트롤을 하겠다, 단호한 의지, 이거를 보여주면서 줄을 꺼놨는데, 정말 2%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은 결국 미국을 따라가야 되고요. 지금 3.6%는 너무나도 낮은 기준금리고, 4%까지 더 올리기 위해서는 1% 이상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, 또 미국이 5.6%까지 더 올린다고 했을 때는 결국 호주도 5.5%에서 6%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현재 기준금리보다 1%에서 2%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거고, 그러면은 호주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, 이거에 대해서도 정말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. 결국 어마어마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. 2022년 수준까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. 이건 저의 개인적 주장이고 또 저의 개인적 의견이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, 그 근거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컨트롤에 대한 움직임, 그리고 그에 대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호주의 기준금리 상승,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. 현재 기준금리보다 1% 더 올라갈 수 있다. 4.6%까지 올릴 수 있다. 호주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인데, 정말 물가가 호주에 비협조적으로 계속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호주 RBA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이제 2023년도 폭락이 올 수 있다는 건데, 결국은 제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준비하자, 마음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, 시간은 우리 편이다. 그리고 뭐 대출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게 이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올랐으면 내리는 시기가 있고, 그러면 또 이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, 부동산 가격이 다시 재상승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인데, 고정금리로 해서 정말 금리가 최대로 올라갔을 때 대출을 받을 것인가, 아니면 거의 바닥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바닥에서 딱 변동금리로 해서 또 금리가 서서히 내려갔을 때 그 금리가 다시 변동으로 적용이 돼서 나의 대출도 변동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. 괜찮고요. 시간은 우리 편, 기회는 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꾸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해주부TV였고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